무섭게 생긴 무사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 한량의 이름은 한비광, 무려 이 만화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여성들은 그보다 객잔 안에 있는 귀공자에게만 관심을 주는 상황. 그런 귀공자를 질투한 한비광은 진짜 남자는 이래야 한다며 파렴치한 언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무협만화 클리셰에 충실하게 잡배들이 등장하여 귀공자가 가진 복마 활용검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데요. 스스로 마열광도 신유라 밝힌 사나이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귀공자는 번개같이 그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이후 귀공자에게 쫓 잡배들은 도망가고 자신의 무공인 장백검법을 한비광이 알아맞히자 다짜고짜 흰수염의 노인을 아냐며 그의 멱살을 잡는 귀공자. 그때 귀공자의 행랑 안에 있던 족자가 떨어지고 아름다운 초상의 주인공이 누군지 묻는 한비광의 물음에 여동생이라 답하자 한비광은 여동생을 소개해준다면 노인에 대해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낮에 신유를 보냈던 배우로 귀공자가 가진 무림 8대 기보 복마 활용검을 손에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음적, 금산도간, 진상피를 섭외하죠. 이때 한비광은 귀공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가로 가던 중 우연히 목욕하는 미녀를 발견하고 훔쳐봅니다. 하지만 그 미녀의 정체는 무림의 암살자 요혈마와 부용이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사냥개 지연우는 한비광의 기척을 느끼고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때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누군가가 나타나 지연운의 어깨를 베어버리는데 그들은 한비광이 추태를 부릴 때 설득하던 무사들로 사파지존 천마신군의 직속 신이대 흑풍회였습니다. 흑풍회는 한비광을 죽이려고 한 그녀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천마신군의 제자이자 그들이 도련님으로 모시는 한비광이 돌아가라고 으름장을 놓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서죠. 같은 시각 귀공자가 머무는 숙소로 찾아온 진상필은 의문의 미녀를 보자마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는 바로 귀공자가 한비광에게 말한 여동생이었으며 그 진짜 정체는 남장을 한 귀공자 자신이었습니다. 실종된 할아버지 거망의 행방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한비광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자신을 담할인이라고 소개하죠. 그 순간 한비광과 담할인 앞에 나타난 진상필, 자칫 큰 싸움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비광은 꾀를 내어 그들이 찾는 복마 활용검을 핑계삼아 담할인을 보내주고 홀로 그들 앞에 남습니다. 그러나 한비광은 담할인을 배신하고 꾀를 내어 스스로 미끼를 자처했고 이에 속은 담할인은 적진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크게 다칩니다. 한비광은 부상 입은 담할인을 자신의 거처로 옮겨 치료하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 거망을 찾는 사람에게 넘겨주려 했다면서 거망이 남긴 장백검법의 비전서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담할인 역시 거망이 자기 할아버지라는 것을 한비광에게 밝히죠. 한편 이 둘을 쫓는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진상필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진상필은 의뢰인이 찾는 물건이 복마 활용검이라는 걸 알고 그에 집착하였고 의뢰자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진상필을 죽일 생각으로 자객까지 심어놓은 상황. 그러나 진상필 일행은 그 함정마저 파회하고 그들은 주술을 건 개 귀견을 이용해 한비광과 담할인을 찾아냅니다. 그 시각 어느 허름한 객점 이곳에서 흑풍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의 정체는 이들의 우두머리이자 사파의 지존 천마신군. 그는 자기 제자 한비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비록 할 줄 아는 건 경공술밖에 없지만 한비광이 강호의 새로운 피가 될 것이라 예감합니다. 그런 천마신군의 큰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비광과 담할인은 진상필에게 복마 활용검을 빼앗기고 크게 다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배우의 정체는 정파인 송문문의 문주 유원찬. 그는 진상필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파 유선지독부의 시연과 손을 잡고 큰 일을 꾸미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송문문의 원로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지만 문주인 유원찬의 일갈에 어쩔 도리 없이 협조하게 되었죠. 한편 유원찬의 부하들을 죽이고 복마 활용검을 가지고 움직이던 진상필, 사실 그는 과거 흑풍회에 몸담았었고 자신에게 내려진 마지막 임무였던 복마 활용검의 회수로 다시 흑풍회로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던 와중 일이 꼬이며 우연히 만난 한비광 일행과 전투를 벌이고 여기서 한비광이 들고 다니던 천마신군의 보물 활용도가 등장하는데 이 활용도는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이 붙어 죽는 무서운 능력이 있었고
진상필의 부하 하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난장판 중 한비광을 감싸던 흑풍해를 마주한 진상필은 도주하고 상처 입은 다마린을 맡긴 채 한비광은 진상필의 뒤를 쫓는데, 이 과정에서 부용과 다시 만난 한비광은 그녀가 사실 북해빙주의 공주 단우원의 딸이라는 걸 알았고, 부용은 한비광을 낭군님이라 부르며 오해할 상황을 만들고 도망치나 한비광은 가까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진상필을 추격하죠. 그리고 진상필은 흑풍해와의 연외에 유손제독부와의 연도 밝혀지는데, 그가 흑풍해를 나간 계기는 유손제독부에 사랑하는 시연 때문이었고, 이후 어떤 사건으로 유손제독부를 배반하면서 양측에 미움을 산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진상필의 도주를 도왔던 흑풍해의 홍균이 천마신군에게 진상필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천마신군은 단호하게 그를 처단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마신군을 향한 충성심이 가득한 진상필은 이후 한비광을 만나 복마활용금을 돌려주고 그 충성심을 드러내지만 유선제독부에게 포위되어 한비광 대 비연, 그리고 진상필 대 시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 사이 천마신군의 거처에서 치료받고 장백권법의 다음 단계를 위한 내공 증진용 장백산삼을 받은 다마린은 이를 두고 어찌할지 고민에 빠졌는데, 이런 다마린에게 천마신군은 산책하러 가자며 그녀를 데리고 나섭니다. 진상필의 흑풍해에 대한 미련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그런 그의 마음에 자기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 시연은 분노하여 사랑하는 진상필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 사이에 병력탄이라고 불리는 폭탄이 떨어지고 진상필과 시연은 거대한 폭발에 휘말리고 마는데, 이 병력탄을 사용한 것은 송무문의 문주 유원찬. 그가 사용한 병력탄에 의해 시연은 숨을 거두고 비연이 그녀의 시체를 거두는 사이 유원찬은 진상필을 죽이려 합니다. 한비광은 그런 유원찬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상승무공 마룡참과 강용강천을 쓰며 진상필을 돕습니다. 그리고 한비광이 유원찬을 데리고 간 사이 진상필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송무문의 부하들을 막고 천마신군을 만나 행복하게 숨을 거둡니다. 이에 천마신군 역시 홍균에게 진상필, 아니 현우의 흑풍해 복귀를 허하며 진상필의 마지막 꿈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송무문의 검객들과 유원찬에게 말려 위험에 처한 한비광. 다행히도 그들을 따라잡은 흑풍해에게 도움을 받지만 송무문의 장로 권동희가 흑풍해를 막아섭니다. 그 사이 흑풍해는 심각한 내상을 입은 한비광을 천마신군 곁에 데려다주고 다마리는 드디어 복마활용검을 되찾죠. 그리고 내상을 입은 한비광에게 다마리는 선물 받은 장백산삼을 마우스 투 마우스로 전달하려고 하나 천마신군의 빠른 조치로 한비광은 깨어나고 다마리는 입에 담고 있던 장백산삼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윽고 과거의 송문문의 장로 권동희와 흑풍해의 홍균이 충돌했던 과거사가 밝혀지고 천마신군과 흑풍해는 송문문 측 모두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유원천 역시 그 기회를 틈타 병력탄으로 천마신군과 흑풍해를 한자리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인공답게 나타난 한비광은 자기가 직접 유원천을 손봐줄 것이라 말하고 천마신군은 자신과 함께 갈 것을 조건으로 허락합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한비광과 유원천의 1대1 대결. 이전에 유원천이 사용하는 추의 환영검술에 당한 적 있는 한비광은 그것을 똑같이 카피하는 것도 모자라 새롭게 응용까지 하면서 유원천을 이깁니다. 그리고 패배 후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유원천에게 한비광은 일침을 가하고, 그 모습에서 과거 송무문의 문주였던 아버지를 떠올린 유원찬은 복마활용검에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인 불사지체의 비밀이 담긴 신지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뒤 떠납니다. 이어 싸움은 끝난 것이냐며 다시금 한비광을 찾아온 다마린. 그녀는 어째서 정통관법을 사용하는 유원찬이 흉내만 낼 줄 아는 한비광에게 패배했는지 묻는데요. 한비광은 그런 초식을 쓸 수 있는 자들은 특유의 특권의식과 오만의 눈이 멀어 누군가가 이를 따라했을 때 당혹감을 느껴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말하는 한비광. 순간 다마리는 그런 한비광에게서 남자다움을 느끼는데, 그리 오래지 않아 변태같이 담낭자와의 하룻밤을 언급하며 산통이 깨지나 사실 한비광은 귀공자가 다마린 본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다마린에게 입을 맞추려 합니다. 긴장되는 순간 돈이 트고 생각보다 빨리 하룻밤이 지났다는 말로 둘러대며 한비광은 다마린과의 입맞춤을 유보한 채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한비광의 숨겨진 면모에 감복한 다마린의 시선을 끝으로 열혈강호 진상필 편이 마무리됩니다.